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공화당 상원의 의리한 통과를 위한 투쟁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 투쟁 안에는 미국의 3억 3천만 명의 거대한 에너지가 여기 들어있고, 또 이 큰 나라를 대표하는 100명의 상원의원의 움직임에 전 국민의 시선이 지금 쏠려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전 국가 경제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 관련된 사항입니다. 또 수천만 명의 건강보험이 달린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나이에 병원 가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또 좀 더 나아가면 이것이 진보 보수의 이 나라의 이념상의 차이에 따른 대결의 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이 빠르면은 내일 결판이 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제 화요일 상원이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로 하고, 오바마 케어를 repeal and replace, 폐기하고 대체한다는 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마는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수요일 그 대안으로 오바마 케어를 repeal만 한다, 폐지만 한다 하는 안을 표결에 또 붙였습니다마는 역시 다시 부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전략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skinny repeal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상원의 시도 내용은 어떤 것이었고, 이 안 통과를 위해서 남은 전략은 어떤 것이고 대안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상원의 표결, 그 내용과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상원은 오바마 케어의 폐지와 대치안, 이것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데는 공화당 모두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년의 약속이고, 폐지의 이유와 명분은 수없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로 대체하는가? 여기에는 또 수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의무사항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보수와 진보의 견해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에 보수와 진보계 간의 의원들이 서로 각각 다른 이유로 반대를 하고 나서서 이것이 아주 쉽게 부결이 됐습니다. CBO, 의회 예산국의 분석은 만일 이 안대로 한다면 현행 오바마 케어보다 무보험자가 10년 안에 2,200만 명이 더 불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 다음 날 수요일입니다. 어제 상원이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폐지와 대치안이 아니고 그럼 폐지만 한번 해보자, 대치는 추후에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소위 선폐지 후 대치, 이런 안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도 7명이나 되는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는데, 반대를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치안이 없이 폐기만 한다면은 당장 그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이고, 또 나중에 대치안이 나오면은 지금 내 생각과 다를 경우에는 어쩌란 말이냐, 당연히 이런 이의가 제기됐습니다. 이 CBO는 repeal only 경우에 무보험자가 3,200만 명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원 공화당 내에 이견이 심각하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더 이상 공통분모를 찾기가 어렵다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바로 이때 제3안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소위 skinny repeal이라는 말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skinny하다, 아주 약간만 한다, 이런 얘기인데, 오바마 케어에서 아주 약간만 손질을 해서 우선 통과를 시키자, 그런 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장비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없앤다.
또 개인이라든가 기업주에게 보험 가입 의무사항을 없앤다.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주가 국가가 지정하는 보험 상품을 꼭 살 필요가 없다. 등등 이런 것들만 없애고, 다시 말하면 보수와 진보 측의 의원들이 반대할 명분을 주지 않고 일단 부족한 상태지만은 통과를 시켜서 명맥을 유지하자. 그 다음에 이 안이 법이 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하원과의 컨퍼런스입니다. 통과된 하원안과 상원안의 공통점을 찾아서 완결본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다시 공화당의 보수적인 의료안에 대한 내용을 적용시킨다. 그런 전략입니다. 하원안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메디케이드를 대폭 감축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분,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정부 보조를 대폭적으로 깎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미인하다, 너무 인색하다 할 정도로 깎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원안을 상원안에 대입시켜서 훨씬 더 보수적인 색깔의 의료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런 보관입니다. 그런데 이 제3안에 대한 표결이 빠르면은 바로 내일 금요일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척 슈머 상원의원 총무가 이것은 오바마 케어의 완전 폐지를 위한 하나의 책략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의 테네시주 출신인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이죠. 조종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비행기를 띄우면 되겠느냐, 그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뭘 없애고 뭘 줄이고를 알고 투표를 해야지 일단 없애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 시비어의 의견입니다. 무보험자가 1,500만 명이 당장 내년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험료가 20% 정도 올라갈 것이다.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안은 10년 동안에 생기는 무보험자를 얘기하는데 1,500만 명은 당장 내년에 나온다는 그런 불길한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제 10명의 거버너가, 이 거버너들은 민주당 소속, 공화당 소속이 각각 5명인데 공개 서한을 상원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키니 리필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백하게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업계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크로스의 경우에 이 보험회사, 가장 큰 보험회사인데 여기서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원이 개인이라든가 기업의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삭제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펀드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을 들지 않고 빠져나가고 아플 때만 보험을 들겠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일반적인 혜택이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지적입니다. 민주당 쪽의 입장이 어떤가? 사실상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상원 공화당이 절차상에 추진하는 방법은 예산안 처리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출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적자와 관련된 사항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산 처리 룰로 이제 한다, 그런 얘기인데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예산 처리 룰로 하게 되면은 51표만 있으면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토론도 20시간 이내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개정안을 무제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 룰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생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예산 처리 룰로 지금 새 의료안을 다루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제3안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 오늘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을 보면은 의회 내의 전문 요원들, 그리고 언론 측에서는 대부분 소규모만 손질하는 안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헬라인 뉴스입니다. 상원은 빠르면 내일 세 번째 새 의료안 통과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이 안은 오바마 케어의 내용을 소규모 폐지한 이후에 하원과의 최종안 제정 시에 다시 변경한다는 안입니다. 상원은 이번 주에 오바마 케어 폐지를 2번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성전환자의 미군 군대 복무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그의 선거 시 약속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를 성차별로 간주하고 문화전쟁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펜타곤은 16,000명의 성전환자가 현재 복무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술이 오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스콘신에 거주하는 20대 여인이 멕시코 여행 중에 술을 마신 후에 사망했습니다. 국무부는 해외 여행 지침서에서 멕시코에서의 음주 주의를 추가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코카콜라가 새 음료를 선보이게 됩니다. 코카 제로. 내달부터 시판될 이 새 음료는 슈거 프리인데 오리지널과 맛이 더욱 가깝습니다. 코카콜라 측은 이미 새 음료를 유럽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시험 판매를 했었습니다. 포드의 픽업 트럭이 탄생한 지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초에 농장주들을 위해서 제작된 이 차는 지난 35년 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고수했습니다. 포드 픽업 트럭은 지금 농장과 목장, 건설 분야뿐 아니라 가정용으로도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컵스의 우승 후에 9개월이 지났는데 새 컵스 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컵스 베이비들입니다. 어제 메소닉 메디컬 센터에서 6명의 베이비가 탄생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월드 챔피언 베이비라는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전자 부품 제작사인 팍스콘이 위스콘신 케노샤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게 됩니다.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고용 신장이 3,000명으로 기대됩니다. 이 회사는 중국에서 아이폰의 조립을 하는 것을 비롯해서 텔레비전 그리고 컴퓨터의 스크린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라마 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법무부의 기금 동결 위협에도 불구하고 시카고의 생츄리 시티 역할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방 법무부의 자금 동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시카고가 이민 경찰의 단속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 지원 자금을 동결하겠다고 위협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77도, 금, 토, 주일, 월요일 계속해서 맑습니다. 금요일의 최고는 76, 토요일 75, 주일 75, 월요일 82도로 예상이 됩니다.